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플렁크의 머신러닝 툴kit이라는 앱을 써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스플렁크에서 구현하나 첫 시간으로 한번 소개와 설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스플렁크의 공식적인 교육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심심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런 주제로 해서 한번 올해 저의 수건 사업으로 여러 가지 스플렁크의 팁 같은 거, 그리고 스플렁크 공식 자료에서 알아보기 힘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로 해서 오늘은 설치 같은 걸 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요새 워낙 핫토픽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가,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랑, 탐험적인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데이터를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머신러닝 툴킷을 써서 머신러닝의 어떤 워크플로우,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고, 그거를 실제 피팅해봐서 검증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모델의 정확도를 파악해서, 그 실제 운영 환경에 적응하는 데까지 그런 워크플로우, 그리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 써서 모델을 만들어보는, 요새 흔히 얘기하는 이상치 탐지, 예측,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주제로 이런 아젠다로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의 간단한 히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 때 DB를 재수강해서 C만가라? C인가를 맞았어요. 그래서 회사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DB 쪽을, 데이터베이스 쪽을 하는 쪽을 절대 안 가겠다. 가면 내가 성을 갈겠다 이랬는데 오라클에서 DBA로 1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저때 본고사에서 되는데 수능 본고사 때 되는 확률 통계 이거는 제꼈거든요. 문제 나오면 그냥 틀리자. 근데 이제 확률 통계 시대가 왔습니다. 머신러닝 안타까운 일이죠. 여튼 머신러닝 한번 스플렁크에서 머신러닝 한번 말씀을 드리면 스플렁크 아시다시피 어떤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이제 마케팅 용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비정형 로그, 비정형 데이터들을 한 통에 다 모아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주로는 이제 IT 운영관제, 보안 이런 용도로 많이 쓰는 솔루션이죠. 그건 시계열 로그성 데이터들을 한 통에 모아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나왔었을 때 스플렁크의 기본적으로 사실은 어떤 예측이나 클러스터링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의 이런 기본적인 스플렁크의 검색문, SQL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되어 있는 머신러닝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들, 머신러닝이라 그러긴 그렇고 약간 확률적인, 통계적인 어떤 분석 방법적인 어떤 검색문들을 명령어를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다음 시간에 소개 좀 드릴게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ITSI, UBA 같은 프리미엄 솔루션들이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UBA는 아시다시피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ITSI는 어떤 분량관제에서의 서비스 중심적으로 어떤 KPI들을 작업함에 있어서 이런 KPI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CPU 사용량 이런 인pu치들을 보통 정적으로 주게 되는데 그런 어떤 시계열 매트릭 데이터에 대해서 아답티브 스트레스홀딩이라고 하는 어떤 동적 인계치, 학습 기반으로 동적 인계치를 잡거나 이상치 탐지 같은 것들을 조직 내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 없이 그대로 패치형화해서 쓰는 솔루션이고요. UBA는 유저 비헤이버 애널리틱이라고 해서 보안에서 핫토픽인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협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위협을 탐지해내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한 번씩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해가지고 좀 소개드릴 내용은 이 머신러닝 툴킷이라고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어떤 스플렁크에 들어간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적용하는 데 쓸 수 있는 어떤 앱입니다. 뭐 이런 장편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앱이고요. 나온 지 벌써 한 2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버전도 이제 3.1인가 아마 그럴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모델을 만들고 테스팅하고 실제 환경에 디플로이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을 미리 탑재를 하고 있어요. 한 30개 정도의 기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API를 제공하고 있어서 얘도 결국은 이제 밑단을 보면은 사이파이 판다 같은 일반적으로 그 머신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파이썬 랭귀지들 라이브러리들 있잖아요. 그거를 랩핑 해놨습니다. 랩핑해 놓은 라이브러리라서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로 라이브러리 있는 파이파이나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API를 오픈을 해 놓은 거죠. 이걸 설정하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이런 과정들을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필요 없이 굉장히 쉽게 가이드되어 있는 어시스턴트 그리고 특정 쇼케이스라고 해서 특정 어떤 예제들 IT 운영이나 보안이나 비즈니스 그리고 IoT적인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별로 해서 예를 하나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실제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좀 설명하기 쉬울 것 같고요. 우선 저는 사이트 한번 볼까요? 사이트를 가서 스플렁크 사이트에 가가지고 저는 스플렁크를 다운을 받았어요.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다운을 받았고요. 다음에 저는 맥에 갈 거고요. 맥에서 파일 파일을 받아서 제 PC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스플렁크 베이스에 가보시면 그 두 가지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스플렁크 머신러닝 툴킷이라고 해서 머신러닝 툴킷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이 있는데요. 얘만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리퀘어먼트는 Python for Scientific Computing Add-on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파이썬 라이브러리, 머신러닝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패키징하는 라이브들이 또 있는데요. 그거를 OS별로 존재합니다. 맥이나 리눅스, 윈도우용이 있어서 설치하시려면 환경에 맞게 얘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맥을 다운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놔서 세 개가 나왔습니다. 세 개를 가지고 저는 이제 압축을 그런 값으로 풀었고요. 압축은 디렉토리에 가서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네, 떴네요. 리스트 처음 들어가니까요. 바꿨고요. 네,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하고 앱을 설치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트 파이썬 고 사이언티픽까지 어디 쓰고 뭐를 앱을 선택해서 제가 다운받은 파일을 그대로 파이썬 for Scientific Computing 포맷 기네요. 이거를 설치를 하고요.
일단 나중에 이제 시작할게요.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또 파일에서 F7 다운받아놨던 머신러닝 툴킷 3.1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 네, 설치가 됐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 툴킷이라는 앱이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처음에 뭐 쇼케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투어링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끼고 앱을 쭉 보시면 이제 뭐 일반적인 앱처럼 쇼케이스라는 이거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보면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특히 벌써 한 2년 정도 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설치도 해보시고 실제 뭐 의사 가서도 이걸 가지고 어떤 특정 시나리오를 머신러닝에 있어서 구현한 것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쇼케이스 뿐만 아니고 이 머신러닝 툴킷을 깔면 여러 가지가 같이 설치가 돼요.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새로운 명령어들이 추가가 됩니다. 명령어는 말 그대로 그 뒤에서 한번 이제 다음 세션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오케이. 머신러닝을 만드는 퀵이라는 명령어랑 그거를 그러니까 실제 어떤 뒤에서 설명을 샘플로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셋이 딱 데이터셋이 있었을 때 그거를 뭐 트레이닝 데이터랑 텍스트 데이터로 나누고 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떤 피팅을 하고 그 나머지 어떤 만든 모델을 이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어플라이해서 모델에 대한 어떤 검증 같은 걸 하는 명령어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어떤 서머리나 내가 만들어 놓은 모델들을 보는 그 명령어, 딜리트 모델 이런 SQL 명령어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빌트인 알고리즘들이 한 30개 정도 추가가 됐고 요거는 버전업이 될 때마다 계속 추가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크로들도 들어갔어요. 한번 알고리즘 먼저 한번 보시면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됩니다. 현재 버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트 포인트에서 어떤 숫자 값을 예측을 할 거냐 예측한다 거죠.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칼 한 값을 예측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만큼 많은 어떤 예를 들어 숫자 값을 어떤 예측한다는 리그레션 알고리즘이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8개 정도 이렇게 있고 여기서도 뭐 클래시피케이션에 갔을 때 로스트 리그레션이나 여러 가지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나 랜덤 포레스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추가가 되어 이미 빌트인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 값을 포캐스트 하거나 이상치를 탐지하거나 보통 이제 데이터들에 대한 정주화나 이런 것들이 예전 버전에서 없었었는데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피처 익스트랙션이나 프리프로세싱하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경쟁사들도 뭐 이상치를 탐지한다 그러면 머신러닝 다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에 따라서 흔히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하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쓰시는 알고리즘 중에 얘는 일부겠죠. 근데 가장 이제 흔히 많이 쓰는 알고리즘들을 빌트인에서 추가해놨다. 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도 있어요. 매크로 한번 볼까요?
목표는 뭐냐면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어떤 모델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다 검색 능력 만들어져 있고,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어떤 스태틱스나 아니면 어떤 디비전스 스태틱스 이런 식으로 뒤에서 한번 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더 알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모델의 정확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함수 같은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가 된 게 어떤 시각화도 추가가 됐어요. 시각화는 한번 볼까요? 검색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흔한 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덱스는 인터널 잠깐 10초 단계로 써볼까요? 시각화 했을 때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시각화들이 있죠. 이렇게 여기 추가된 애들이 좀 보여요. 보면은 팟캐스트 차트라든지 히스토그램이라든지 아웃라이어 차트라든지 스캐터 라인 차트, 스캐터 플랫이라든지 머신러닝 자체에서 쓰는 여러 가지 검증하는 시각화 차트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케이스나 이런 데서 다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어시스턴트, 모델을 알백으로 해서 어떤 특정 유저한테는 모델에 대한 권한을 안 줄 수도 있고, 모델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해보시고 나면 당연히 스플렁크 앱이다 보니까 해야 되겠네요. PC 밑에 앱스 밑에 가보시면은 이제 스플렁크 머신러닝 툴킷이라고 깔려 있는데요. 이게 뭐 일반적인 서버뿐만 아니고 PC 같은 데서 돌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파라미터들 굉장히 작게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MLSQL.conf라는 요 명도 어떤 기본적인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이죠. 거기서 이제 서버에 설치하셔야 되는 분들, 서버에 이제 운영 환경에 설치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처음에 가서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이런 제약들 때문에 정말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으셔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보셨던 툴 밑에 디폴트 밑에 mlsql.comp에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얘네들 요 파라미터들 나머지도 더 많지만 이런 애들을 보통 이제 당연히 이제 로컬에다가 mlsql.comp를 만들어 놓으시고 얘네들을 이제 수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래도 이게 무게지지 않으니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최초 이제 피팅 모델을 만들 때 하는 데이터셋을 당연히 이제 C급에서 돌리기 위해서 10만 건으로 제한 넣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많으면 늘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넘어섰을 때 샘플링을 할까 말까 이런 거라든지 피팅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모델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제한을 걸어놓은 게 있어요. 당연히 초단위고 10분만 돌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큰 데이터셋일 수도 있으니 그리고 피팅을 할 때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1기가로 잡혀 있는데 당연히 서버 코드는 얘보다 높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모델의 사이즈 같은 경우도 15메가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크게 찾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튜닝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서킷 클러스터 환경의 경우라면은 이런 카피되는 애플리케이션 되는 어떤 번들의 사이즈가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여기가 커지면은 그걸 좀 제한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들이었고 그다음에 특징 포인트죠. 그 현재 버전의 머신러닝 툴킷, 스프렁크의 머신 툴kit은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스파크랑도 연동을 해가지고 아마 올해 가을쯤에 아마 출시가 될 건데요. SPG나 뭐 외부에 있는 스파크 클러스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서플라이라는 명령어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2018년 4월 기준으로는 베타 고객들 대상으로만 오픈되어 있는데 이런 거 제외하고 현재 우리 버전에서의 스플렁크 머신러닝 툴킷을 쓰면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이제 서치헤드에서만 수행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플라이 하는 거는 여러 인덱서들에 나눠서 설치가 되게 되는데 인덱서들한테는 당연히 머신러닝 툴킷 앱은 설치 안 돼도 되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파이썬 4 사이언티픽 컴퓨팅 앱은 요거는 각 인덱서들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치헤드에 MLS 버전 컴프에 스트림 어플라이는 true로 해줘야지 어플라이가 여러 인덱서들에 분산돼서 수행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투어 한번 볼까요? 머신러닝 툴킷이 어떤 앤지 보시면 이제 쇼케이스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별로 해서 만들어 놓은 예제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IT 사람들은 보통 어떤 숫자 값을 예측하거나 뭐 하드디스크의 장애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서버 리스폰스 타임, 서버 응답 시간에 이상치를 탐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제가 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예제 데이터 셋이랑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들을 한번 예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한번 볼까요? 서버 파워 컨숨션이라는 흔히 하는 건데요. 그중 위에는 이제 스프렁크 검색 창이 있죠. 거기 저희 샘플 데이터셋 서버파워.conf, 서버파워.csv 룩업 파일을 가져다 놓고 우리는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떤 예측하는 거죠. 숫자 값을 예측하는 어떤 예제인 거죠. 내가 데이터셋은 이렇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스피칭이 돌아버렸네요. 스피팅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 스피팅하기 전에 원래 데이터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원래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 프리뷰 이쪽을 보시면 시간대별로 해서 AC 파워, 어떤 서버의 파워 양이겠죠. 그리고 CPU 사용, 그 서버의 CPU 사용량, 디스크 액세스, 블럭, 뭐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로그 데이터는 이렇게 정제가 안 되어 있겠지만 당연히 스플렁크에서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단에서 어떤 정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쓰거나 중간에 필드들을 이발을 써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정제한 데이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떤 필드를 예측할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AC 파워라는 걸 예측을 할 거고 예측을 할 때 우리는 알고리즘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겠다. 그리고 이걸 예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적 값들을 우리가 추출해낸 필드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는 토탈로 시작하는 모든 필드들에 대해서 요거를 추적값을 쓰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레이닝과 테스트, 실제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랑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적용해보는 테스트값. 이건 뒤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전체 데이터 100으로 봤을 때, 한 70%의 데이터는 내가 이 모델을 만드는데 쓰고, 그 모델을 나머지 30에 적용을 해보겠다. 그 모델은 여러 번 이제 뒤에서 뭐 플로우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델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면서, 모델의 정확도가 제일 높은 애를 써야 되겠죠. 저는 요거를 뭐 이런 이름으로 모델을 한번 만들겠다 라고 하고 힙을 돌립니다.
돌리고 나면 이제 뒤에 보시면 이거 바뀌었네요. 프리딕션 리절트라고 해서 우리가 원래 있던 데이터에 새로운 필드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predicted AC power라고 해서 이게 예측한 값이죠.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예측한 값이고 residual은 편차입니다. 요 값과 실제 값과 예측한 값의 편차 됐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 모델에 대한 어떤 시각화나 데이터의 분포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가들이 GP플롯이나 이런 걸 써서 보통 이제 만들잖아요. 시각화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죠. 리지저 라인, 편차 라인이라든지 히스토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R스퀘어 우리가 만들어놓은 방금 만든 모델에 대한 어떤 정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에 가까울수록 뭐 좋은 모델이다라는 거,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릴레이션 코피션트 아시다시피 통계에 약합니다. 그래서 막 94% 이상의 확률로 우리 모델이 정확도를 가진다. 알문 스퀘어나 이런 서머리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SQL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걸 SQL로 보시면은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어떤 리니어 리그레션 알고리즘을 써서 모델을 만든다는 거고요. 내가 AC 파워라는 필드를 예측을 할 거고, 나머지 토탈, 모든 그 토탈로 시작하는 모든 퓨처 값들을 써서 하는 거고, 그거를 example server power라는 모델에 저장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측한 값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검색해서 보면 방금 만든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example power라는 거를 방금 만든 모델을 적용을 하고 예측값들 PDP AC 파워라는 거를 표시 좀 자른 거죠. 자르고 나서 얘는 원래 이 모델에서 만들어지는 필드거든요. 편차를 만들고 이 테이블을 보여주는 다 검색문들입니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얘는 아까 매크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리그레션 스태틱스를 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하는 것들을 이제 매크로로 만들어야겠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고 나서 뭐 어시스턴트는 앞에 보여드렸던 쇼케이스 각각에 있고 여기가 이제 실제 고객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됩니다. 방금 만들었던 모델들은 여기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만들었잖아요. 만든 것들이 여러 모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제가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의 정확도는 얼마나 된다 하는 것들이 히스토리가 나오니까 우리는 계속 요거를 따라가면서 모델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모델은 당연히 이제 주기적으로 어차피 이런 데이터가 지금은 정적인 어떤 불법 파일이었지만 이것들이 우리는 결국 스플렁크에서 하는 건 로그 스트림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얘를 스케줄링을 걸어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피팅 작업을 거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스플렁크의 스케줄처럼 뭐 프렌으로 만들거나 매일이나 몇 시간 수행을 하면서 지난 뭐 1시간 오늘 어제 하루 동안의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금 만든 모델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측했던 값에서 벗어났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야.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스플렁크 알람을 만드는 거죠. 뭐 예측한 값이 얼마 이상이 됐었을 때 혹은 뭐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예측값 머신러닝이 만든 모델의 예측값과 어떻게 달라졌을 때 이거를 어떤 뭐
이메일,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앱을 깔면은 슬랙이나 아니면 특정 스크립트를 슬랙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특정 스크립트를 수행을 해서 우리 SMS DB에다가 넣어서 SMS로 다 사람들한테 알려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경고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말씀드리면 방금 만든 스케줄링한 트레이닝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제 문서가 나옵니다. 머신러닝 툴킷에 대한 문서, 유저 가이드랑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외부에 있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어떤 알고리즘 말고 내가 외부에 있는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스플렁크에 탑재해서 쓰고 싶다. 거기서 쓸 때 어떤 식으로 그걸 임포팅 할 수 있는지 그 가이드고요. 이거에 대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커스텀 커맨드나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비디오 튜토리얼 있거든요. 비디오 튜토리얼은 저희 허접한 강의가 아니고 정말 요 머신러닝 툴킷을 만든 프로젝트 매니저가 각각의 어떤 쇼케이스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 비디오로 만들어서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어고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시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미리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툴킷 쓰지만 여기 있는 명령어들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 계획이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설명 드리겠지만 알고리즘 찾아서 모델 만드는 것들도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스플렁크가 가장 강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데이터를 비정형 로그를 탐색해 나가고 데이터를 이해가는 과정들이 다른 일반적인 플랫폼보다 굉장히 좀 쉬운 편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상치나 예측이나 클래시피케이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오늘은 벌써 한 30분 지났지만 이번 앞으로는 한 짧게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